복습 한번 합니다. 자, 스트레칭 양손으로. 자, 시작. 자, 문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뭔가요? 자, 윗니 아랫니를 부딪혀 봅니다. 소리 나게. 자, 다음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다음 자, 그다음 혀로 입안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따르릉 시작.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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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이게 기본이에요. 요 기본도 안 되면서 어떻게 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 감동, 감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입을 크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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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 같이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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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어떤 발음이든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복습이니까. 자, 복식호흡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숨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공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배꼽과 등이 어떻게? 멀리. 그렇습니다. 멀리. 최대한 멀리. 그러자면은 안에 산소를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숨을 내쉬었을 때는 배꼽과 등이 어떻게? 가장 가깝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가깝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깝지 않다고 해요. 배가 좀 나왔다고. 아무래도 잘 안 들어가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쉰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많은지. 숨을 들이마셨는데 이 들이마신 숨도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숨을 내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위험한 것인 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 아무도 내가 들이마시는 숨을 달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뺏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과하면 그것도 내 거라고 안 내놓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숨을 멎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작은 욕심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인간의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인간의 번뇌잖아요. 이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좀 크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왜?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설이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짧고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우리 회원 모두는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데 매일같이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슬퍼하고 아픔을 갖는 그런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를 칠까 안 칠까요? 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짧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영화나 책에서 정말 멋진 문장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며칠 전 중요의 대학 5기 1박 2일 졸업여행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갔다 온 것이에요. 여기 갔다 온 요 세 분 여기 딱 앉아 계시네요. 우리 장상욱, 박민균, 김의중 세 분 계시네요. 제가 태어나서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술을 마셔본 건 처음이에요. 소주로 치면 한 20병 이상 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대사가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 대사가 아주 짧아요. 아픔은 짧게, 추억은 길게. 이 대사가, 명대사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픔은 짧게, 추억은 길게. 시작. 아픔은 짧게, 추억은 길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아픔은 그냥 짧게 지나가고 아름다웠던 추억, 사랑했던 추억, 그리워했던 그런 추억은 길게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인성,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데 굉장히 좋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복습이에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시작. 이럴 때는 내가 입이 작다고 자랑하지 말고 크게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우렁차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볍게 10kg의 무게로 말하는 것하고 100kg의 무게로 말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 복식 발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가나다라 크게 시작. 가나다라 크게 시작.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시작. 한 호흡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시작. 자, 거꾸로 갑니다. 하파 크게 시작. 하파 타카 시작.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치카 타파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아니 보고 하는 거잖아요. 보고 하는 거. 이걸 안 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죠. 한 번 더. 자, 순방향 갑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치카 타파하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다나가 시작. 이 연습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만 여러분의 발음이 정확해지고 문장의 암기력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준비 시작.
이거는 뭐 여러분 연습했으니까 쉽겠죠. 자, 나는 시작. 그만. 나는 그게 시작. 당신은 시작. I can do it 시작. 자, 이것도 이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좀 더 크게. 낮춰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ee these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자, 우리가 이렇게 참혹한 양육 강식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저 동물의 이름은 치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카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 제규어 있죠. 제규어. 이 바로 이 치타를 모델로 해서 만든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 치타의 순간 최대 시속은 120km입니다. 엄청 빠르죠. 그리고 저 치타에게 잡혀먹힌 톰슨 가젤의 시속은 80km입니다. 80km. 그리고 치타는 바로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치타의 발바닥은 여러분 고양이가 뛰어다닐 때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발바닥에 젤리 성분 같은 스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치타도 저런 스펀지 성분이 있고, 더군다나 저 치타의 털 색깔이 바로 숲의 색깔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냥감에 그 사냥감이 모르게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서 순간 시속 120km로 톰슨 가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냥의 성공률은 몇 %이겠습니까? 120km, 시속 120km, 시속 80km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걸로 따지면은 120%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치타가 톰슨 가젤을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의 개념. 치타는 이 사냥을 레크레이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톰슨 가젤은 이 생존 경기, 내가 여기에서 이 치타에게 잡혀먹이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의 생사까지도 엄청난 그러한 운명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톰슨 가젤은 목숨 걸고 달리고 치타는 달리다가 지치면은 포기하고 맙니다.
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톰슨가지는 이 사냥에서, 이 경기에서, 이 생존 게임에서 지고 나면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리는 이 차이입니다. 제가 왜 첫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적당하게 하다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을 하겠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실패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나는 없는 것이라 똑같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그 경기에서,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가다 보면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것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다소 속도가 걸리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지만 이 세상에 가능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고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라야만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적나라한 그림이죠. 저 늙고 변태 같은 저런 노인이 저기 아리따운 여인의 가슴을 탐하고 있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재 정권과 싸워서 투쟁했던 민주투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이러한 민주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독재 정권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아무 고문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놔두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음식물 자체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 굶어 죽이는 형벌을 이 민주 지도자에게 내린 것입니다. 의사가 마지막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가족의 면회를 허락을 하셔야만 합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너무나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며칠 전에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이 딸이 여자로서의 수치심, 딸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두 잊어버리고 가슴을 풀어헤쳐서 오로지 배고픔에 굶주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젖가슴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이 민주화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숭배하면서 아울러 아버지를 위한 효심을 발휘했던 이 딸의 그 마음도 이해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경의를 표하는 그 자리에 이 그림을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 다른 훌륭한 뜻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아야만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림 또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무려 수십 년이 걸려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인자한 얼굴. 어느 날 16살에 예수 모델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자애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멋있게 그려서 예수의 얼굴을 완성해서 가운데 딱 저렇게 예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제자의 얼굴도 모델을 찾아서 참 잘 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흉악스럽기만 하지 사악한, 예수를 팔아먹고 거짓말한 사악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 여기 있습니다. 가봐도 역시 실망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사악하고 간사스럽고 배신자의 얼굴인 유다의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살인범이 한 명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찾던 그런 배신자의 얼굴, 사악한 얼굴, 음험한 얼굴, 그리고 항상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한 달음에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했던 그런 가롯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특별 면회를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개월 동안 완성해서 가롯 유다의 얼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음이 아프죠. 왜? 사형수이니까. 유다의 모델이라고 해서 가명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그저 6개월 동안 편하게 밖에서 모델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했다는 그거 외에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이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여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얼굴을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빈치여 10년 전 예수의 모델을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함이 가득한 그러한 미소년이 이렇게 음험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얼굴로 변했을까? 그것은 자만과 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모델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모델이라고 칭찬하고 찾아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지만은 점점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막대하자 점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자 주위에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다른 집에 물건도 훔치고 도둑질까지 하다가 결국엔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상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하면은 내 얼굴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내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내 얼굴이 그렇게 부정적인 얼굴로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것이잖아요.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그것은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스쿨도, 사법시험도 쪽집게 강사를 들여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주고 쪽집게 강사를 들여서 과외를 시키면 사법시험도 합격하는 것이고 의과대학도 가는 것이고,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정말 어려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들 어디로 보내나요? 강남으로 보내잖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백만 원의 돈을 들고 강남으로 보내지만은 그 학원에 티오가 없는 거야. 자리도 없어. 전국에서 오니까. 그러니 정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스카이 대학에 간 우리 지방의 학생들이 얼마나 훌륭한 학생들인가요? 50% 이상이 다 서울에서 스카이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왜? 아까 제가 들었죠. 위서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선, 좋은 일을 쌓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얼굴이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 부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심각한가요? 재밌게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게 갑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맏아들은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됐느냐?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삼성그룹의 황태자가 누구인가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분이 은둔 생활, 다른 사람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삼성그룹 사장들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회의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일성,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이제 7.4 제도를 시행한다. 7.4. 이제 삼성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7.4 제도를 시행한다. 이 7.4는 뭐냐면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정말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을 많이 시키는데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느냐. 얼마나 큰 문제가. 7시에 일어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서울에 직장은 있는 분들 중에서 약 60%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5시에 나와야 돼요. 시내버스도 안 나옵니다. 그 시간엔, 옛날에는. 그러니까 버스부터 지하철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삼성그룹 직원들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월급 받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7시에 출근하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7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한 것이에요. 금요일 날 모 삼성그룹 사장실로 전화벨 소리가 쫙 울렸습니다. 따라랑 전화 받으니까 이건입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있습니까? 예, 사장실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58분입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사장인 당신이 4시에 퇴근하고 있지 않은데 그 밑에 이사, 전무, 부장, 과장, 대리, 사원들이 어떻게 퇴근하겠느냐? 내일도 만일 4시 5분에 전화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사표를 내라. 회장의
명을 거역한 사장은 삼성에 근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회장의 단호한 의지의 실현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4시 되면 무조건 쫙 퇴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뭐냐? 하루에 2시간 먼저 일을 시작해서 남는 2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4시에 퇴근해서 학원에 다니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 2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나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 아니면 나는 늦지막이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에 자는 저녁형 인간인가? 이러한 아침형 인간의 장점, 저녁형 인간의 장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저녁이 있는 삶. 이게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센세이너란 완전히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대한민국 전체에 쫙 뿌리면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이 아니다. 눈이 확 돌아가서 정말로 앞과 뒤의 세상이 다른, 그러면서 발전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딱 얼마만 시행했느냐? 10년 시행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0년 했으니까 여러분이 내 뜻이 무엇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현대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느냐? 저한테 온 거예요. 현대그룹 비서실에서 삼성에게 도대체 강사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2배로 줄 테니까 우리 정정 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정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산 간척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토를 넓히는 작업이에요. 동해안은 이렇게 해안선이 완만하잖아요. 근데 서해안은 뾰족뾰족하잖아. 이 나와 있는 부분을 막고 바닷물을 빼면은 그것이 육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서산 간척지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를 막았어요.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 전체를 육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척지를 이제 돌과 흙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걸 막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이만큼 막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게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1톤, 10톤짜리 바위돌을 갖다 넣더라도 너무나 물살이 있어서 이게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메꾸려면은 원래 예정됐던 공사 완공일보다 6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정정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 돌로 막지 말고 일단 배로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등장한 것이에요. 이 물살이 세니까 요 물살을 이 유조선, 폐 유조선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막아서 물살이 덜 내려가게 하고 이걸 막아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거대한 배를 이용해서 서산 간척지를 만든 이런 아이디어맨이에요. 정주 회장님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예화는 이겁니다. 1970년대에 완전히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어요. 아랍에서는 석유가 마구 나오고 있는데 이 석유값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돈방석에 앉았을까요? 아랍의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산유국이 완전히 오일 달러가 하늘에서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중동 건설붐이 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부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오라. 보름 만에 갔다 오더니 이 건설부 공무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오일 달러가 탐은 나지만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온갖 사막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불렀습니다. 임자가 가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는지 보름 동안 가서 조사해서 가져오시오. 정주영 회장이 보름 동안의 일정을 갖고 사우디로 갔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왔느냐? 3일 만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각하!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공사하기 좋은 현장입니다. 덥다는데 어떻게 공사하느냐?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낮에는 천막을 쳐놓고 자고 밤에 공사하면 됩니다. 물은 어떻게 할 거냐? 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석유로 공사비를 달라고 해서 유조선에 석유를 싣고 와서 갈 때 그 빈 탱크에 물을 싣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모래잖아. 모래와 자갈. 지천에 모래와 자갈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건설부 공무원들이 15일 동안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정주영 회장은 3일 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와서 중동에 우리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들이 30만 명이 중동으로 파견돼서 그 돈으로 1970년대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아이디어가 좋아요. 월급을 그때도 다 송금할 수 있었는데 송금하지 마라. 월급을 그대로 현금으로 받아서 비행기 실어라. 보잉 747 비행기 전체에 달러를 가득 싣고 그 달러를 싣고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그 달러를 내리는 모습을 TV 생방송으로 전국에 딱 방송한 것이에요. 그러면 국민들도 감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하고 현대하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맞춰놨나요? 네. 그렇게 해서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강사료를 많이 받고 전문 경영인들에게 강의했던 이 두 가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와 혁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님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보고 싶은 님, 사랑하는 님, 나를 도와주는 님,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님, 나를 응원해 주는 님,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이미지인 님에게 어떻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쉬려고. 자, 이렇게 점 하나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디테일의 차이예요.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나요? 대관소찰. 이 디테일의 차이가 중요하다. 점 하나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남도 점 하나를 지우게 되면 정말 나와는 정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긍정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변화와 혁신도 디테일에 신경 써야만 한다. 세심하게. 자,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은 어느 날 계속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몸이 찌부둥하고 하루 종일 잠이 오고 뭐 먹어도 맛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종합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3일 후에 오세요. 그래서 3일 후에 갔더니 3일 후에 오세요 하기 전에 3일 후에 보호자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죄송합니다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한 길게 가면 한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3개월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왜?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오세요 해가지고 보니까 점 하나 찍었네요. 응? 고질병이 점 하나 찍음으로 말미암아 고칠 병이 된 것이에요. 아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요즘 이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에 오는 그런 무기력증이니까 비타민 좀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좋아하는 거 술 좋아하면 술도 좀 드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은 모든 비료가 쫙 풀릴 겁니다. 이러면 그분은 혹시라도 병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 점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은 이 점 하나 차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과 내 미래와 그리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헬로우. 자, 헬로우. 여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여보세요. 헬로우.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세대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14에 안내 전화로 전화를 하면은 언제부터인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물론 제 의견이 뭐 100% 반영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모든 고객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한다. 우리 회원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윤기회 회장님 이런 말 제가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KT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114 안내 멘트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변화와 혁신을 KT가 준다고 하면서 뭘 어떻게 했느냐? 헬로우, HLLO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ELLO 거꾸로 OLLEH. 올레가 되는 것이야. 올레. 지금 말고 15년 전에 뭐 하면 갑자기 뭐 올레 이렇게 KT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발상의 전환, 거꾸로 생각을 하라. 아예 문장 자체를 거꾸로 만든 것이에요.
이 올레라는 뜻은 놀라움, 기쁨, 환희, 승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똑같은 거지만은 KT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발상에 전한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생각으로 KT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의 여보세요를 헬로우를 올레로 바뀐 것이에요.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껍질을 벗겨서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한다. 그런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 거꾸로 생각을 한다. 즉 역발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번 시간에 리더십, 십이 뭐 배라고 그랬잖아. 배, 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그 배와 선원들을 비바람, 폭풍 후 태풍을 이겨내고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러면 리더의 덕목은 뭐냐?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첫째는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이게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공사를 구분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리해도 될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왜 아버지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왜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냐, 중요한 일이 무엇인데. 세 번째는 선후를 살펴야 한다.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도 돼야 될 일을 살펴야 한다. 네 번째는 완급. 말 그대로 완만하게 느리게 해야 될 일, 아니면 급하게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일, 즉 선후와 완급은 비슷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이제 크게 합니다. 리더의 덕목, 시작. 첫째, 공사를, 자, 첫째에 따라서요. 첫째,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경중을 따져야 한다. 셋째, 선후를 살펴야 한다. 넷째,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리더의 덕목, 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더 외우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인다? 디테일하게 보인다. 자, 리더의 덕목 크게 시작. 자, 첫째 다시 리더의 덕목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선자 천보지복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보, 하늘이 복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복을 내린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린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자 천보지복 시작.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라이온스 활동이 뭐라고요? We serve.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잖아. 이게 바로 위선자예요. 여러분이 라이온스 활동을 하면 누가 복을 준다? 하늘이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천복을 준다. 그런데 역으로 위불선자, 시작. 천보지위화.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화를 내린다. 그래서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너는 언젠가 하늘이 너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럼 저를 따라 할까요? 위선자 천보지이복, 시작. 위불선자 천보지이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복을 내리는 그런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온스 활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이 활동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적금 이유 자손, 시작. 미필 자손 능진수. 이 적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적금 맞아요. 응? 적금. 은행에, 내가 오늘 은행에 적금 타는 날이야. 적금 들었어. 그 적금이에요. 쌓을 적자야. 뭐 적재함, 적치했다, 쌓았다는 뜻이에요. 돈을, 금이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서 자손, 이게 유산할 때 그 유자예요.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미필, 반드시 필자, 반드시 자손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적금 이유 자손, 시작. 미필 자손 능진수. 자,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서, 시작.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적서 이유 자손, 시작. 미필 자손 능진독.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적서 이유 자손, 시작. 미필 자손 능진독.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그럼 뭘 물려줘야 되느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적선을 물려줘야 된다. 적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물려줘야 한다. 쉽게 표현하면 라이온스 정신을 물려주면은 라이온스 정신으로 재산도 지키고 한문도 연마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와 명예를 함께 이루는 자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금 이유 자손, 미필 자손, 능진수, 적서 이유 자손, 미필 자손, 능진독,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하니 라이온스 정신을 물려주어서 라이온스 정신과 라이온스의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그 실천하는 그것을 물려주면은, 그것을 실천하면은 바로 그것으로 라이온스의 정신으로 재산도 더 많이 모으고 학문도 연마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 명예와 부를 함께 갖춘 멋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 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멋있는 문장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분이 말을 잘한다, 있어 보인다, 품격 있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중국 고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난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 난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먹을 가는 이 먹의 향기는 천리 가고 덕향만리, 사람이 덕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왜? 더 좋은 뜻으로 여러분이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아까 위선자 천보지복 같은 말이 이거예요. 자, 적선지가에는 필류여경이요. 시작. 적악지가에는 필류여앙이라. 그냥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적선, 좋은 일을 많이 쌓아오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적악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귄다고 하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머니는, 아버님은 뭐 하시느냐? 어머니는 뭐 하시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응? 응? 거기 뭐 우리 친구에 나오는 거기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왜 그걸 물어보느냐? 너 이렇게 나쁜 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콩 심은 데 큰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집안을 보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만 보면은, 그 부모님만 보면은 그 자식은 볼 것도 없다. 그저 괜찮은 자손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 적선지가에는 필류여 경이여,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다 그 유래가 있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적선지가에는 필류여 경이여. 시작. 적악지가에는 필류여 앙이라. 야, 그 집안에 그렇게 나쁜 일만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늘의 벌을 받아 천벌을 받은 거다. 이 다 여기에 나오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그 거지의 3단계 이야기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어요? 거지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거지의 등급. 3등급 거지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럽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러는 것이에요. 2등급 거지는 연예인 거지예요.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내가 공연을 했으니까 공연비를 달라는 것이에요. 개런티를 달라. 연예인 거지예요. 배운 거지는 어떻게 하느냐?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적선이 무슨 뜻이에요? 선을 베풀어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러면 필유여경,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그 기부를 하겠습니까? 1등급 거지에게 주겠죠. 1등급 거지에게. 그러니까 배운 거지가 동창도 잘 된다는 것이에요. 배운 거지가. 품격 있는 거지가 기부도 많이 받는 것이에요. 뭐 거지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뭔가 하더라도 품격 있는 말, 품격 있는 행동. 여러분 우리 라이온스가 기본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행사할 때, 회의하거나 행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의관을 정제하잖아요. 여러분 단복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공부할 때도 단복 입고 오시고 행사할 때도 단복 입고 회의할 때도 단복 입고.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관을 정제, 옷과 모자와 이것을 바르게 하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스포티하게 입고 다니지만은 강의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양복을 같이 입고 넥타이까지만 했느냐. 이 넥타이를 선물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이온스 강의하러 올 때 내가 이 넥타이를 메고 오겠습니다. 2번 메고 왔습니다. 전번 화요일 날 강의할 때 오늘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가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누군지 말은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저의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의관을 정제.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갑니다. 적선지가에는 크게 시작.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그것입니다. 이게 그 가문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는 혹시 좋은 일을 못했으면은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부터. 여러분 이미 기본적으로 51%는 이미 실천하잖아. 뭘로 실천했느냐? 라이온스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적선지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해가 저물어서 빈 창고 같은데 들어가서 잤습니다. 자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손을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니까 얼마나 그 물이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주위가 온통 해골투성이었고 내가 어젯밤에 마셨던 그 물이 해골이 썩은 물이었어요. 그러자 원효대사가 그 자리에서 다 토했습니다. 막 토하다가 문득 생각한 것이 내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해골의 물도 그대로고 어제 잤던 이곳도 그대로이고 오로지 바뀐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달콤 맛있었던 그 물이 오늘 아침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골의 물이 썩은 물이었다는 그 이유, 내 마음속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토했다는 것,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하나의 깨달음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곧 부처님이다.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 여기 가사에 녹여져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안 물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런 말을 찾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노래를 찾은 것도 참 괜찮지 않나요? 다른 데 가면 진짜 박수 엄청나게 많이 쳐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처럼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오늘 우리가 만났던 것은 요 3,000겁의 인연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지도자 아카데미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은 3,000겁의 인연이에요. 여러분 3,000겁의 인연이 얼마나 긴 것인지 모르죠. 그 1겁이 얼마냐? 1겁. 1겁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방 4km 곱하기 4 사방 16km의 큰 바위돌이 있는데 이 바위돌에 1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을 싹 스쳐서 이 선녀의 옷자락으로 인해서 이 바위돌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가 1겁이에요. 1겁. 그러니까 3,000겁이 얼마나 긴 인연이겠습니까? 그 3,000겁의 인연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의 학설은 똑같아요. 사방 16km의 바위돌에 1년에 한 번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이 물방울에 의해서 이 바위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가 1겁이에요. 1겁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 긴 세월을 3,000년을 지나야만 3,000번을 지나야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인연인 줄 아시겠죠?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양쪽 한번 보세요. 3,000겁의 인연씩 악수 한 번씩 하세요. 3,000겁의 인연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부처님 말씀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라이온스 강령에 뭐 있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게 칭찬하는 것이잖아. 그게 실천이죠. 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시작. 그게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공짜, 비밀, 정답. 자, 공짜가 없다. 비밀이 없다. 정답이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뭐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공짜는 없어요. 두 번째, 비밀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만 알고 있는 것이다.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말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난 너가 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분에게 너만 알고 있어라.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밀가루 반죽 하나에 밀가루 반죽 2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원래 2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지구회관까지 올 때 반드시 어떤 노선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정답이 있나요?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중앙로로 올 수도 있고 지하철로도 올 수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서 와야 된다는 정답이 있나요? 내가 회장 취임사를 반드시 이 공식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 하는 정답이 있나요? 그러면 무엇이 답인가? 명답이 있는 것이에요. 명답. 현명한 답이 있는 것이죠. 현명한 답.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명답이라는 것이지. 그럼 왜 정답은 없고 명답이 있다고 하느냐?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반드시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글로 남기는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글을 내가 한번 써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2번, 3번, 4번 읽어보고 정확하게 감수, 여러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짜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짜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공짜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라.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보다도 내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겸손 이런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갈까요? 자, 이 세상에 없는 3가지. 시작! 이 세상에 없는 3가지. 공짜가 없다. 한 번 더.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3가지. 공짜가 없다. 이렇게. 자, 이 세상에 없는 3가지. 시작!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착각하고 있는 3가지. 시작.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이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이다. 내가 나더러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항상 언제나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무심코 던진 연못의 돌 때문에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들었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착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항상 착하고 선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오로지 내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이루었다 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자라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많은 주위의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없었다면, 물론 그분들이 돈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손 치더라도 나에게 기쁨과 감동과 슬픔을 함께했던 그 동료와 친구가 없었다면, 내 형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 부와 명예를 나 혼자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의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따라해 볼래요? 자,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야, 제가 만들었지만 참 멋있는 문장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겸손과 배려의 마음도 잊지 않는 그러한 멋진 우리 부산지구 라이온스 지도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저희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